자,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일이 바쁘기도 했고, 또, 좀 공사당함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오랜만에 라이딩을 하는, 그래봐야 2주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 2시 반. 날씨 아주 좋고요. 한 75도 정도 됐을래나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예상이라서 아마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라이딩은 이제 다음 연도 시즌까지는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오늘 길거리 보면은 일반 행인들하고 자동차 드라이버들은 반팔 입은 사람들 많고요. 10월 중순인데, 네, 아무튼 환절기에 다들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제 간단히 또 조일 라이드를 나왔는데, 오늘 그 생각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모터사이클을 타야 하는가?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탔을 때, 그러니까 기종에 상관없습니다. 바이크를 탔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주 주관적으로 언제든지 언제나 그랬듯이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그러한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처음 시작해서 탄지는 좀 되긴 됐어요. 한 30년 됐죠. 그런데 바이크 라이딩을 할 때마다 이래서 참 바이크 타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문득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매번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터사이클 라이딩의 이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피부로 와닿는 장점은 첫 번째, 이 모터사이클 라이딩이라는 거는 사실 참 위험한 취미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크게 나면 좀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할 때에는 항상 좀 경각심을 갖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헬멧을 쓰는 순간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자 라는 이제 그런 각오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보통 때 이제 일반적으로 슬리퍼 신고 자동차 운전할 때 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죠, 일단은. 그래서 그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할 때에는 온몸에 모든 세포가 딱 깨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모든 감각, 오감과 그 다음에 온몸의 모든 그 장기와 세포까지, 그러니까 살짝 긴장을 한다고 그럴까나? 예를 들어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천적이 한 마리 들어오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이 더 생생해진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약간의 긴장은, 지나친 긴장은 건강에 해롭지만, 약간의 긴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생생하게, 젊게,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모터사이클 라이딩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헬멧 쓰고 시동 걸고 시트에 앉으면, 자, 그때부터는 약간의 전투 모드에 돌입을 하죠, 온몸이. 그러면서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있을 때는 좀 약간 좀 컨디션이 좀 처지거나, 그러니까 100%가 아닐 경우에도 라이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긴장을 함으로써 온몸이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린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하게 되면 약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젊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일상이라든가 좀 의욕이 없다든가 좀 몸이 좀 게을러졌다라든가 그럴 때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하면 재충전을 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그 삶의 효과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통해서 리바이탈라이즈 다시 생생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터사이클 라이딩이 그래서 참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말에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대부분 한가한 시간이잖아요.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안 한다고 했으면 모터사이클이 없다 뭐 한다면 뭐 다른 취미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골프를 칠 수도 있겠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런데 또 모터사이클 라이딩만큼 이렇게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사람을 재생시켜주고 다시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취미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터사이클 라이딩이 일반인들한테도 모두 이롭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이라면 자, 아무래도 이제 모터사이클은 자동차와는 달리 오픈 라이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모터사이클에 대비해서 자동차를 일컫는 말이 케이지라고 그래요. 케이지. 케이지 뭡니까? 케이지 한국말 뭐라고 그러죠? 뭐 닭장이나 게장 같은 그런 울타리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말하죠. 갇혀있는 공간. 그러니까 closed area.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아주 심히 공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할 때는 이 대자연과 도로와 이 바깥의 공기와 바람과 뭐 냄새와 기온과 뭐 기타 등등 모든 외부 요건에 노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진짜 온몸으로 느끼면서 달리는 건데 반면에 자동차는 closed riding이기 때문에 뭐 오픈카는 좀 낫겠습니다만 이러한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오픈 에어링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케이지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좋냐 오픈 에어링이. 자, 좀 더 자연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외부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히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또 장점이에요. 보통 그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라면 다 이렇게 공감하겠지만 각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고 그러죠. 봄에서 여름 오고 여름에서 가을 오고 자, 지금처럼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을 대비하는 이런 시즌에는 각각 도로의 냄새가 달라요. 다들 아시죠? 여름에 냄새가 있고 가을에 냄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이제 냄새를 느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루가 다르게 또 바람도 달라지죠. 그죠? 차가워지거나 따뜻해지거나. 그리고 자, 하늘빛도 달라지고요. 나무 색깔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기 중에 어떤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 것까지 달라지죠. 자, 그렇게 모든 자연 환경과 주변 환경을 내 몸으로
직접 읽으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더 삶이 좀 더 풍족해진다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 내가 나의 삶을 좀 더 온전하게 즐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온전하게 즐기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기분 좋은 필링,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렇게 지방을 이제 투어 다닐 때면 그 각각의 동네에서 이렇게 나는 특유의 냄새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지역에 가면 뭐 맛있는 빵 굽는 냄새가 난다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지역에 가면 소똥 냄새가 난다라든가, 낙엽 태우는 냄새가 난다라든가, 이런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주변에 향취들 또 아주 다양하고 재밌고요, 즐겁고요. 또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느낄 수 있는, 눈앞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연의 다채로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들어있는, 들이란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이런 들풀들 있잖아요. 들풀이라든가 야생화라든가 그런 거 신경도 잘 안 쓰게 되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잘. 근데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심지어 이렇게 길가에 있는 이런 잔디, 그죠? 들풀, 이름 모를 야생화, 뭐 이렇게 야드 사인, 이런 거 이렇게 구경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니 얼마나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또 그들과 인사할 수 있고, 소박하지만 그러한 소소한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다니면서 별 유명한 사이트도 아니고 경치가 저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뭐랄까 너무 이렇게 호젓하고 정답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느닷없이 바이크를 세우고 그 주변을 좀 즐기다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그 자연 환경에, 외부 환경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좀 더 넉넉하게, 세심하게 관찰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그 모터사이클 타는 데 있어서의 이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유, 요 1번과 2번이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터사이클을 탐으로써 나는 스피드를 즐기고 그러한 짜릿함이 좋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번과 2번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더 비중을 둡니다.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 그게 더 즐거우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라면, 이것도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이유로서는 이렇게 다니면 사색이 돼서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터사이클을 이제 그 동호회에서 단체로 그룹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룹 주행을 하면서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사실 블루투스 메쉬 인터컴으로 서로들 이제 커뮤니케이션들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인터컴 디바이스가 없던 시절 혹은 귀하던 시절에는 대부분 이렇게 그룹으로 다니건 혼자 다니건 간에 음악이나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죠?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잡담을 나누면서 다닌다라는 거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룹으로 다니면 아무래도 이제 또 인터컴이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원들과 친구들하고 라이딩 버디들하고 이제 잡담을 나누면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다닐 때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사색을 하기도 하고, 라이딩을 할 때는 좀 더 생각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약간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라든가 고민이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에 빠지다 보면 또 의외로 또 좋은 솔루션을 찾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생각하면 두뇌 활동이 좀 더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아마 그거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 바이크에 올라타고 라이딩을 할 때는 아주 사색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런 부분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것도 별로 지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혼자 다니는 거는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종종.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혼자 다니면 아무래도 그룹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사고에 대비할 때도 좀 더 불리한 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혼자 다니면은 이제 그야말로 혼자 사색을 하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니라면 좀 심심할 수밖에 없겠죠? 저로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아무튼 사람 성격이 다 다르니까, 선호도가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심하거나 외롭다고 느끼거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음악 들으면서 사색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곤란한 게 가끔 가다가 이제 물론 이제 그룹 라이딩을 하게 되면 인터컴을 켜놓고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이제 즐거운 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이제 나눠야 될 정보가 있는 순간에 아주 쉽게 서로 대화가 가능하니까 좋긴 합니다만, 어쩔 때는 인터컴 좀 끄고 막 들으면서 좀 생각 좀 하고 싶다, 조용히 가고 싶다, 그러는 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세 번째 이점으로는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나만의 시간이 된다는 점, 이 세 번째 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즐기고 코너링의 즐거움, 쾌락을, 희열을 느낀다, 있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게 이제 모터사이클 타는 그 이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제 부수적인 효과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바이크를 타진 않아요.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크를 탈 때는 자, 이런 것도 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주관적으로 도로를 이렇게 같이 운행을 하잖아요.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이나 다 같이. 그럴 때 좀 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보다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동차 운전할 때보다 바이크를 타고 다닐 때 좀 더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양보도 더 잘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서두르지 않게 된다라는 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바이크를 탈 때는 오히려 뭐 저 차 앞질러서 뭐하리 뭐 이런 생각. 아마도 내가 웬만한 자동차들보다는 빠르다라는 그러한 이제 팩트죠. 그거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냥 일반 뭐 패밀리 세단을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뭐 옆에 뭐 스포츠카가 붙거나 그러면은 이거 한번 붙어봐야 깨지죠. 당연히. 그죠? 스포츠카한테 뭐 패밀리 세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덜 하던 것이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양보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옆에 있는 차쯤에 제낄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들 겁나 빠르죠. 바이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내가 너보다 빠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제 아무튼 뭐 도로 주행이 좀 더 마음이 여유롭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롭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쾌적하게 운행을 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진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부수적인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죠.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주 저만의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투어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뭐 지금처럼 잠깐 이렇게 조이라이드를 나오더라도 잠깐 이제 그 휴게소나 쉬기 위해서 주유소나 뭐 휴게소 같은데 이제 혹은 이제 맥도날드나 이렇게 주차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동차 시동을 끄고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왠지 바이크의 시동을 끄고 시트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 느낌이 훨씬 더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이크를 올라타고 내리는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쿨합니다. 자동차 시트에 올라앉는 공색하게 찌그러져가지고 앉는 것보다 그죠? 한쪽 다리 쫙 올려서 시트에 걸터 앉는 아주 카리스마 있는 행위. 또 역시 반대로 한쪽 다리를 쫙 올려서 바이크에 내리는 순간 스스로 좀 자뻑하게 되죠. 나 멋지지 않냐? 그런 느낌도 좋고요.
역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적한 시골을 라이딩을 하다가 별로 통행량도 많지 않은 그런 길을 라이딩을 하다가 고요한 도로에 딱 바이크를 세우고 시동 단추를 눌러서 엔진을 껐을 때 그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크 시동이 걸려 있었을 때는 안 들렸던, 시끄러우니까 안 들렸던 소리들이 바이크 엔진을 멈추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뭔가 새소리며 시냇물 흐르는 소리, 또 나뭇잎에 바람이 부딪히는 바람 소리, 이런 게 이렇게 딱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시동을 끄면 한 3초쯤 후부터. 그 느낌 너무 좋죠. 자, 그런 느낌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뭐 부수적인 효과긴 하지만 정말 즐겁죠. 그런 느낌. 또 역시 뭐 부수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렇죠, 코너링의 즐거움이죠. 스피드까지는 모르겠어요. 스피드야 제가 미국에서 바이크 라이딩을 하면서 100마일 이상 넘기기 좀 어렵습니다. 하이웨이를 나가더라도 100마일 정도, 100마일이면 160km죠. 그 이상 밟으면 아무래도 교통경찰한테 걸리게 되면 가진 그 과태료가 엄청날 뿐더러 재수가 없으면 현장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제한속도 초과가 심하게 되면 현장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바이크는 토잉되고 저는 이제 수갑차고 이제 경찰차 차고 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쫄려서 스피드를 많이 못 내요. 그래서 끼케야 100마일, 운 좋으면 110마일, 160km에서 170km 그 정도 최고 속도 이상은 뭐 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지금 16년째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이상 밟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에 대한 쾌감 그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느껴본 적 없고요. 하지만 코너링에 대한 쾌감 그런 건 분명히 있죠. 이건 바이크가 좋건 나쁘건 배기량이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바이크는, 두 바퀴로 가는 모든 바이크는 코너링의 거동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즐겁습니다. 그게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사실은 두 바퀴를 가지고 코너링을 할 때는 인간의 뇌의 구조가 그거를 쾌감으로 받아들이게끔 돼 있나 봐요. 스피드가 빠르건 느리건 간에. 그래서 그런 코너링의 즐거움, 또 바이크를 타는 부수적인 즐거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너링이 즐거운 바이크들이 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바이크는 좀 덜 재밌고, 심지어는 어떤 바이크는 좀 코너링이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너링이 좋은 바이크들을 타고 이제 코너링을 즐길 때면은 뭔가 딱 코너 중간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추면서 돌아나갈 때에는 바이크와 나와 도로가 딱 그야말로 무라일체가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참 좋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장황하긴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여태까지 느끼고 배웠던 모터사이클 라이딩의
장점, 이점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고요. 그러한 장점과 이점들 때문에 이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그만둘 수가 없다. Keep on riding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모터사이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안전하게 속도와 차간 거리와 항상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하면 참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취미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즐겁고 건강하고 건전한 라이딩 되시기 바라면서 또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디오스.